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에 관련된 양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양 뭐였어요?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 자, 우리가 이제 의미를 물리학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말고 느끼자 그랬죠. 그래서 강체를 회전시킬 때 느끼는 질량이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때 느끼는 질량은 걔를 직접 미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전시킬 때 느끼는 어떤 질량을 이걸 물리량으로 만든 것이 관성 모멘트다. 회전할 때 질량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강체니까 질전계부터 관성 모멘트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질전계 관성 모멘트라고 했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라고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해보기도 했지만, 하여튼 관성 모멘트는 이런 개념이다. 그죠?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느낄 때. 그러니까 이 관성 모멘트가 정의된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m에다가 r 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의 요소를 제곱을 시켰고, 그죠? 질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량에다 어떤 가중치를 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중치가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 질량이 멀어지면, 이 회전축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관성 모멘트는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성 모멘트의 물리적인 개념은 회전축 주위에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질량 분포가 크다는 것은, 즉 이 회전축에서 멀리 질량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질량계가 됐으면 질전계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정의됐을 때, 당연히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이제 뭐 적분 형태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대칭성을 갖는 그 강체에 대해서 이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이 식을 이제 기억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꼭 알아야 되는 어떤 내용들은 여기 3분의 mr 제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3분의 ml 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몇 개 값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에서 이제 흔히 이 값들은 주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냥 일부러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 회전축이 지금 여기서 제시된 것하고는 반대로 회전축이 좀 평행 이동을 하면,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는 걸 써서 새롭게 이동한 평행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써먹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토크도 배웠고 관성 모멘트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회전 동력학을 다룰 때가 됐죠. 그러니까 강체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얘가 돌아간다. 즉 거기에 힘이 가해졌으니까 돌아갔겠죠. 아무 힘이 아니고 토크가 가해졌으니까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면 강체가 돌아다닐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힘하고, 즉 토크하고 얘네들이 운동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질전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강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토크의 총합이죠. 이 총합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하고 가까속도를 곱한 것하고 같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특별히 부각시켜서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그 뉴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간단한 것 적용을 한번 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체의 에너지입니다. 강체의 위치 에너지. 보통 질점이면은 그냥 우리가 mjh라고 해버리지만, 이 강체가 어딘가에 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질점계니까 각각의 입자의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치면 되는 거고, 결론은 이렇게 mg y 이렇게 되는데, 그 y의 핵심은 뭐야?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하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다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체의 위치 에너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위치.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진일 때가 있고 회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진일 때는 단순하게 이 강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v가 질량 중심의 속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회전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이 형태는 변함이 없죠. 형태가 아니라 이 개념은 변함이 없지만, 이게 이제 회전 운동에 따라서 재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 질량 m이 늘 회전시킬 때 그 질량 i가 되는 거고, 여기 v가 회전할 때의 속도, 즉 각속도로 변해지는 것 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그 일종의 쌍대성에 의해서 회전 운동에 따라서 재구성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하고 병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쓸 때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써줘야 되는 거, 이것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강체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고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비보존력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죠? 여기 이제 강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을 전부 다 더하면, 즉 알자 1은 그 강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것은 이제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점과는 다르게 이 강체가 평형일 때는 질점하고 다른 점이, 질점이 평형이다 그러면 그냥 F가 0이다. 그렇죠? 이 알짜임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체가 평형일 때는 어떻게 토크의 합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을 전부 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강체 평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체 평형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체에, 그죠? 가운동량. 가운동량은 사실 이게 강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질점도 가운동량이 있는데, 질점할 때보다는 이 강체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점 자체의 가운동량을 보면, 질점에 운동량이 있을 텐데, 그 운동량을 뭘로 곱해버려요? 여기 있는 이 그 위치 벡터, 그 물체가 처한 그 위치 벡터하고 운동량을 외적시킨 이 양을 우리가 가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강체의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문제에서 응용이 될 때는 이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운동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타가 90도일 때는 이 가운동량이 그냥 RMV라는 식이 되잖아요. RMV라는 식을 다시 쓰면 이 V가 R 오메가라는 걸 인용하면 MR 제곱 오메가라는 이 식으로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뭐 여러 군데서 응용이 되는 식이죠. 각 운동량.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점의 각 운동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질점 계까지 얘를 확장시키면은 질점 계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점 계의 각 운동량 결국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개념 자체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건데, 회전할 때 느끼는 질량, 즉 관성 모멘트에다 각 속도를 곱한 것을 우리가 강체의 각운동량이라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체의 각운동량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따질 수가 있는데, 뉴턴의 법칙, 즉 회전에 대한 뉴턴의 법칙을 우리가 지금 방금 도입한 이 각운동량을 대입을 하면은 이 회전에 대한 뉴턴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회전에 대한 뉴턴의 법칙을 각운동량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총합이 0이다 그러면은 여기 dt분의 dl이 0이 돼서 결국 이 l이 상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관찰을 할 때, 즉 강체를 관찰을 할 때 그 강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총합이 0이 되면은, 그렇죠? 그 강체를 구성하는, 즉 강체의 각운동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굴림운동 같은 거, 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 내려올 때, 이 강체의 그 운동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강체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병진운동, 회전운동을 계속하고요.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거나 뭐 초속도가 있어도 괜찮은데,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서 하강할 때. 동력학적으로 전부 다 해석할 수도 있고, 운동에너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점, 동력학적인 관점,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지했던 놈이 바닥에 딱 내려왔을 때 이제 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를 딱 보니까 여기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있죠. 그죠? 이 관성 모멘트하고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이제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달라질 때 여기 바닥에 내려왔을 때 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러 번 출제되었었죠. 그렇지만 뭐 강체의 기본적인 그 관성 모멘트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굳이 관성 모멘트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광채를 구성하는 내용들, 요런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과 중력이죠. 자, 만유인력은 일단은 뭐 커다란 행성들,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알고 있는 게 뭐 가장 편합니다. 물론 모든 물체 간에 만유인력이 있긴 있지만, 여기 이제 표현처럼 여기 중력 가속, 중력 상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죠? 그 만유인력을 그냥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좀 그 덩어리가 큰, 질량이 큰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유인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만유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력 가속도, 중력이라고 썼던 그 중력 가속도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가끔 출제에서 건드리는 부분이죠. 이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그 행성의 질량하고 행성의 반지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달에 가거나 다른 행성에 가면은 이 M하고 R이 바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당연히 바뀐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원운동, 그쵸? 그러니까 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뭐 다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또 뭐 다른 행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원운동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운동, 즉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긴 푸는데 이 작용하는 힘, 그 구심력에 해당되는 것이 만유인력이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얘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외워두면 가장 편하고요.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시험장에서 뉴턴의 법칙 이용하면 금방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가 있다, 뭐 어떤 행성이 있다, 그럼 이 행성에서 이 행성 근처에 혹은 뭐 행성이 표면에 놓여진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는 역학에서 그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그거에 의거해서 구하는 겁니다. 대신 기준점을 무한대로 잡았고요. 이 무한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위치 에너지를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소위 탈출 속력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행성에서 뭔가를 쏘아 올렸을 때 이 속도가 얼만큼 돼야 얘가 얘의 그 만유인력을 미치는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탈출 속력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탈출 속력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결과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고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 역학의 거의 뭐 한 96%, 97% 이상은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